안녕하세요.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나요?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뒷이야기 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엄마와의 거리가 한 뼘 더 좁아지는 나란히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엄마하고 침대 위에 나란히 이렇게 옆에 앉아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? 저는 이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주로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마주 앉았던 그런 기억인데요. 침대 위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있어 보니까 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.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가까워지니까 심리적인 거리도 조금 더 좁아진다고 할까요? 뭔가 조금 더 편안하고 뭔가 조금 더 해제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엄마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침대 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아보는 것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. 저의 그날은 7번째 땐 그날은 아빠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오신 날이에요. 아빠는 시골에 큰 올케랑 큰 오빠랑 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 있어요.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는데요. 그렇게 오시면 시골에서 서울 병원에 오시면 검진 받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. 결과를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저희 집에 쉬었다 가십니다. 요렇게 하는 이유는 아빠가 저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는 동안 큰오빠 내외도 좀 쉬고 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또 드시면서 아빠가 회복도 하시고 요런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빠가 오실 때쯤이면 조금 긴장을 하십니다. 일단 안 하던 스케줄이 또 생기는 거니까 엄마 몸이 고단한 것도 있고 또 아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으니까 또 편치않은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마음에는 여기가 어쨌든 사위와 딸이 함께 있는 이런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또 혹시 또 우리가 불편할까봐 이런 마음도 좀 있으셨더라고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다 컸지만 애들이 한창 공부하고 이럴 때는 혹시 또 불편할까봐 이런 생각도 엄마는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들으니까 또 이해도 되고 이렇더라고요. 어쨌든 엄마는 아빠가 오실 때쯤은 좀 긴장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면서도 그것을 볼 때마다 딸인 제 마음은 조금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 마음에는 아빠가 암이신데 암을 앓고 있는 아빠 앞에서 엄마가 나도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할 때면 제 마음에 꼭 저러셔야 되나 이런 엄마 생각만 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날은 말이에요, 엄마가 아빠가 오시는데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. 참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.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머리가 허해질 만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러니 어린 시절은 말해 못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이렇게 되는 지점은 아마 제가 엄마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엄마도 좀 더 편안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엄마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은 제가 이날은 하루 전에 병원을 나가서 제가 아빠를 모시고 좀 잤거든요, 병원에서.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 있을 때가 이인실이었는데 그 옆에 노 부부가 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는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를 간호하는 거였는데 아이고 할머니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밤에 자는데 아이고 어깨야 이건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소리였어요. 아이고 어깨야,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저 양반 간호하다가 내가 먼저 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할머니가 하소연을 막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할아버지를 대놓고 할머니도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
아이고, 저거 대책이 필요하다. 저러다 진짜 할머니 들어 눕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드는 저를 보면서, 아이고, 남의 문제는 이렇게 훤히 보면서 내 문제 앞에서는 내 엄마가 야속타라고 하는 생각부터 먼저 일어났구나. 아이고, 참 남의 엄마는 저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, 그러면서 이렇게 관대하면서, 내 엄마는 무슨 무쇠로 만든 태권부이 마냥 따박따박 빈틈없이 잣대를 들이댔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쨌든 엄마는 아빠를 불편 없이 맞이했고, 딸인 저는 엄마를 힘들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잠들기 직전에 우리 파자마 차림으로 엄마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얼마나 바람직합니까? 네, 일상이 늘 이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바람직한 날들이 있어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엄마랑 침대 위에서 나란히 앉아서 얘기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. 그리고 소감도 좀 보내줘 보세요. 네. 그리고 자,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엄마랑 나란히 한 곳을 바라보면서 딸도 말 좀 합시다. 오늘의 팁입니다. 첫 번째, 침대 위에 편한 복장으로 나란히 앉아보기. 참 기분이 참 다릅니다. 해보고 소감 전해보는 거 해볼게요. 두 번째, 내 엄마를 남의 엄마 보듯 한번 바라보기. 네, 진짜 남의 문제는 잘 보여요. 그걸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,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게 잘 보이더라고요. 세 번째, 엄마 아빠 사이가 혹시 좋다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해보기. 물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셨다라는 것은 자식들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법륜 스님 강의를 듣고 깨달았어요. 우리 엄마가 진짜 날 사랑했구나. 물론 이거는 알았지만 그래도 사이가 좋으면 그거 이상 뭐 더 좋은 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이가 좋게 사시고 계시다면 감사하다고 인사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 나눠보고요.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